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강의를 맡게 된 부산대학교 실버금융지킴이의 김혜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험 관련 용어를 공부하고 이어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험 관련 용어입니다. 일상에서도 보험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뜻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호할 보에 위험험이라는 한자를 써서 말 그대로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각종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공통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미리 돈을 적립하고 향후 진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의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충치가 생겨 돈이 많이 나갈 것을 걱정한 김씨, 이씨, 박씨 등 여러 사람들이 각자 치아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냈습니다. 이후 진짜 충치가 생긴 김모씨가 돈을 받아갔습니다. 사고, 즉 충치에 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위험을 피하고자 사람들은 보험료를 냈고 실제 사고인 충치가 발생한 김모씨가 결국 일부 금액을 받아간 것입니다. 최근엔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 중인 노년기에 유용한 보험이 있으니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그림은 보험 계약이 돌아가는 대략적인 구조도입니다. 우선 동그라미 친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비슷해서 자칫하면 헷갈리기 쉬운데요. 보험료란 이름의 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요금입니다. 정확히는 위험 보장을 위해 고객이 보험사에 납입하는 돈입니다. 다음으로 보험금이란 이름의 금에서 알 수 있듯이 돈입니다. 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다음으론 동그라미 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보험계약자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상 사고가 발생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따르면 충치에 걸린 김모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수익자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념을 사례를 통해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모씨가 자신의 몸이 아플 때 자기가 보험금을 받도록 한 계약입니다. 이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김모씨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모씨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 아내가 보험금을 받도록 한 계약입니다. 이때 계약한 보험계약자는 박모씨이고 사고가 발생한 대상인 피보험자는 자녀, 보험금을 받는 대상인 수익자는 아내입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회보험이란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방식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다들 국민연금 들어보셨나요? 4대 보험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추가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보험은 무엇일까요? 민영보험이란 개인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에 스스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무슨 생명, 땡땡화재, 땡땡 손해보험 등의 보험회사에서 취급됩니다. 개인이 가입하고 싶으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년기에 계신 분들께 유용한 국민건강보험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높은 진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는 보험료가 달라도 보상이 균등합니다.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내게 되고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보상을 많이 받거나 적게 냈다고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먼저 현물급여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병원비 일부를 부담해주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잘 들여다보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일부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 측에서 부담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부담할 총 비용은 급여 항목 중 일부 금액과 비급여 항목 금액을 더한 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현금급여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등이 있습니다.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간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요양기간 외의 장소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준요양기관을 뜻합니다. 요양비 급여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출산비, 만성신부전 환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에는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제도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의 치아에 총 금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약의 경우나 특수인문 및 치아 상황의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아닌 틀니는 지원을 받지 못할까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노인 틀니 급여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총 금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 적용 기간은 7년이며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해 진찰료만 내고 무상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로는 우선 치과에서 진료를 해서 급여 대상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을 동의하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결과를 통보받으면 병원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거짓 퀴즈 3개를 준비했는데요. 각 퀴즈를 보시고 답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청기는 공단 등록업소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만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답은 참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보험이란 개인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스스로 가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정답은 거짓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험료는 위험 보장을 위해 고객이 보험사에 납입하는 돈이다. 참입니다. 표 자료의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